3월 20일 뉴스 속보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주요한 뉴스가 많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전, 오후 이렇게 두 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오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 평론을 집중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오후에는 놓칠 수 없는 주요한 뉴스들이 많아서 이 각종 뉴스들을 짜깁기를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도 그렇게 방송을 하겠습니다. 좀 전에 국민의힘에서 제명이 됐던 김종혁입니다. 이 김종혁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한동훈, 배현진 모두 같이 이 동석을 했습니다. 김종혁이 자신의 제명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일단은 본 재판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배현진에 이어서 김종혁도 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이 징계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거의 한 재판관에게 몰리게 됩니다. 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인용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김종혁이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사과하고 윤민우 윤리위원장,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해임하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송재TV를 통해서 방송을 이미 했습니다. 여러 차례 아주 일찍부터 김종혁의 당 지도부에 대한 비난은 선을 넘었다. 이건 책임을 물어야 된다. 배현진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이 정당의 자유를 넘어서서 국회의 자유 넘어서서 정치의 자유, 정치 활동의 자유 이렇게 개입을 잘 하지 않습니다. 정당에서 결정한 부분을. 지금 충북도지사인 김영환도 자기가 컷오프 되자 이 가처분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컷오프 결정 이런 것에 대해서 잘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입을 할 때는 두 가지 이유를 보통 내세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현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 또 하나는 내용에 있어서 좀 월권이 있었다. 그러니까 재량권이 남용됐다. 이렇게 내세웁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이 절차 문제를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이걸 끄집어내면 법원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민주적인 절차를 어겼다. 이걸 내세우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런 징계 내용이 적절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김영환에 대한 컷오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컷오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입을 잘 하지는 못합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배현진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1년, 이게 맞느냐? 너무 중하다. 배현진이 저지른 행위에 비해서. 김종혁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먼저 또 강력하게 김종혁을 비판했지만 이거 제명시키는 것이 맞느냐. 지금 남아있는 게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고 있고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지금 한동훈도 가처분 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이게 징계 수위, 재량권 일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명까지가 맞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물론 절차도 좀 거칠었습니다. 이 말씀도 제가 송재TV를 통해서 했습니다. 윤민우, 이호선 책임을 물어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장동혁 지도부가 이 배현진 때도 침묵이었습니다. 또 이번에도 침묵을 지킬 건지 한번 지켜볼 일인데 침묵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의사표시입니다.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정당은 대부분의 일에 있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정치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의 예술이죠.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할 때는 빨리빨리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잘못된 것 없다. 재판이 있어도 본 재판까지 기다려보자라고 하든지 입장을 그때그때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정당의 입장은 하루에 수십 번이 나와도 괜찮습니다. 정치는
유의입니다. 뭔가를 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침묵을 지키는 것도 메시지이긴 합니다. 깔아뭉개는 것이죠. 근데 이건 지금 분명해졌습니다. 이 징계는 잘못됐다라는 것이 지금 두 번 거듭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최소한 장동혁 지도부가 윤민우 윤리위원장, 제가 윤민우와 이호선이 이 징계 과정에서 한 언행을 여러 번 비판을 했습니다. 이 수준의 문제입니다. 윤리위원장이나 당무감사위원장이 그 징계 대상자와 공개적으로 왜 싸웁니까? 재판관은, 판사는 판결로 이야기할 뿐입니다. 기자는 방송으로 이야기할 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입니다. 이게 지금 한동훈도 지금 걸려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정리해 두고요. 이재명의 사건을 공소 취소하려고 하는 이 민주당이 특위를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제 국정조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국민의힘은 나경원을 비롯해서 이 참여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걸 참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가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여론전입니다. 5월 달까지 계속 한다라고 하니까 이 국정조사를 이걸 이어서 이제 특검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들을 모두 다 이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재판, 3가지 재판입니다. 이거 공소 취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어준은 여기에 대해서 공소 취소 거래서를 폭로를 했죠. 상당히 일리 있다라고 제가 이재명은 가짜뉴스다라고 하지만 상당히 일리 있다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을 했습니다. 나경원이 들어가서 이렇게 특위를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국정조사를. 그러니까 민주당 마음대로 합니다. 이걸 가지고 또 일부에서는,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이재명에 대한 재판, 국정조사를 한다. 그러면 이재명 재판은 지금 중단되어 있는데 좋다. 국회에서 제대로 국민의힘이 나서서 이거 한번 이재명이 이 정말 검사들이 조작 기소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이 죄가 있는 것인지 한번 밝혀보자. 그런 기회로 삼자. 재판이 중단되어 있으니까 국회에서 재판이 열리는 것처럼 한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민주당이 지금 다수고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증인 채택부터 이재명 공소 취소에 맞춰서 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여론전에서 이 국정조사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증인 채택부터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경원이 들어가니까 서영교입니다. 서영교가 특위위원장으로 지금 선출이 됐습니다. 서영교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린 장본인이죠. 이 서영교가 나경원 의원을 비난, 공격을 하니까 나경원 의원이 나경원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고 하니까 그러면 너경원이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조롱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걸 막는 방법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전입니다. 2가지 방면입니다. 하나는 이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 이 공소 취소 내용을 이 국정조사에서 이걸 국민의힘이 아무리 노력해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국정조사 바깥에서 많은 메시지를 통해서 이 국정조사가 왜곡되어 있다. 특검까지 왜곡되어 있다. 검찰을 압박하는 것이다. 공소 취소 거래까지 한 부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어준이 그런 걸 퍼뜨렸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 부분을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희대 대법원 이재명 재판, 이 3개 재판이 잘못됐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공소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 2가지가 있고 그 중에 선거법 위반 재판입니다. 이거 재개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 공소가 잘못됐다면 이것도 무죄 판결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대법원에서는 유죄 취지 파기환송입니다. 재판을 열어서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을 열어서 결과를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결과를 봐도 재판 소원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또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재판 소원제까지 이재명이 자기 재판 없애려고 이렇게 해놓고서는 자기 재판은 왜 중단시키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재명이 직접 나서서 재판 재개를 요청하면 되는 일입니다. 깔끔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여론전입니다. 급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검찰 측과 법무부 측이 이재명 민정수석실입니다. 이 공소 취소와 검찰의 보안수사권 거래를 했을 것이다 라고 합리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그 다음 이재명의 SNS 정치가 참 엄청납니다.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합니다. 이제 이재명이 조폭과 연루되어 있다. 성남시장 일대. 이게 8년이 지난 일입니다. 국제 마피아파의 행동대원 박철민. 이 박철민의 변호사였죠. 장영하 변호사가 이 주장을 했고, 언론에서 이 보도를 많이 했고, 국민의힘도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장영하에 대해서,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유죄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대법원에서. 지난 12일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끄집어 와서 이재명이 당시에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8년 전의 일입니다. 이거 가짜뉴스로 드러났지 않느냐. 최소한 미안하다. 사과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 또 국민의힘도 사과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부동산 비롯해서 주식, 지금 이재명 혼자서 선전선동 다 하고 있습니다. 가짜로 드러났으니까, 허위사실, 최소한 허위사실로 드러났으니까 사과가 필요할 겁니다. 방송사도 그렇고, 정당도 그렇고. 그러면 이재명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에 따라서 야당 대표인 이재명이 국민들 앞에서 떠든 이야기입니다. 원전에 오염된 고기가 우리 입으로 들어온다. 수산물이 우리 입으로 들어온다라고 떠들었던 이재명입니다. 자, 위로는 또 올라가지도 않겠습니다. 광우병 사드로 가지는 않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 오염된 수산물이 우리 입으로 들어온다라고 난리를 쳤던 이재명은 그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사과했습니까? 이재명은 사과했습니까? 그리고 김어준은 공소취소 거래설이 가짜뉴스라면서요. 그러면 김어준은 처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의 정청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짜뉴스, 허위사실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 또 국민의힘의 당원이다. 지금 전환길 유튜브입니다. 전환길 유튜브에서 또 어제 이재명이 지금 이것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엄벌에 처하자. 전환길 유튜브에서 과거에 안기부의 직원이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주장한 겁니다. 이재명이 160조를 지금 이 싱가포르로 빼돌려 놨고 중국으로 도피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게 가짜뉴스다라고 하면서 이재명이 엄벌에 처해야 된다. 정청래도 엄벌에 처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고소고발 조치를 할 겁니다. 김어준에 대해서는 왜 엄벌에 처하지 않습니까? 공소취소 거래설도 가짜뉴스라면서요. 정청래가 민주당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재명이 성남의 폭력조직 국제 마피아파 이걸 주장한 데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법원 판결로 나왔으니까 일단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조직폭력배와 거래를 한 사진도 나왔고 또 이재명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변호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합리적인 추측을 했던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가 필요하면 이재명이 먼저 사과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이재명이 먼저 김어준에 대해서 엄벌에 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전환길도 그게 가짜뉴스라면 오보라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가 이 전환길 유튜브 이야기를 요즘 들어서 자주 하게 되는데 이 가짜뉴스는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또 보수 우파의 장점은 법치입니다. 특히 현실적으로도 지금은 더 법치가 중요합니다. 법을 어기는 사람, 도둑놈은 이재명입니다. 민주당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을 어기지 않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이재명이 정권을 쥐고 있습니다. 지금 송재TV 댓글에서도
저 이재명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우리도 비상한 방법으로 나서야 한다. 비상한 방법으로 나서면 이재명에게 이용당합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때렸을 때 제가 누차 드렸던 말씀입니다. 저 좌파들이 폭동을 일으켜 준다면 당연히 계엄으로 쓸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저 간악한 좌파들이 폭동 일으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을 때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이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수파에서 지금 소위 폭동을 일으키면 누가 당하겠습니까? 다치겠습니까? 또 기본적으로 법치는 보수파의 장기입니다. 장점입니다. 이재명은 법치를 어깁니다. 민주당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제 이 소위 민주당이 둘로 쪼개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김민석과 그 민주당의 김현 의원이 주고받은 문자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 포착이 됐죠. 거기에서 김민석이 유시민을 비난을 합니다. 자기 인기를 지금 즐기고 있는 것이다. 유시민이 뭐 A형, B형, C형이 있다. 그래서 김민석을 공격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김민석이 또 공격하는데 이게 민주당이 쪼개지지는 않습니다. 이 갈등은 빚어지지만 이 더 심각해져 갈 거지만 지방선거까지는 이재명이 지금 이 교활하게 균형 이 축을 잡고 있는 것이죠. 이 분열이 되어가는 부분도 지켜봐야 되지만요. 송원재 TV가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송원재 TV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전환길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장해찬 그 늙은이 그것 가지고 계속 한동훈하고도 지금 충돌하고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유튜브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당인 국민의힘은 이 거리 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송원재 TV가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하게 되면 국민의힘은 송원재 TV를 멀리해야 합니다. 송원재 TV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죠. 누구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을 어기면. 법대로 하면 보수파가 이깁니다. 법대로 하면 이재명을 비롯해서 민주당 모두 처벌됩니다. 지금 당장 법대로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걸 포기하면 현재 집권 세력은 이재명입니다. 현실적으로도 당합니다. 장해찬 유튜브에 나가서 자기 무슨 이야기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직을 맡아서는 안 됩니다. 당원이었으면 안 됩니다. 공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대처하고 메시지를 내주고 정리를 해가야 이길 수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뀌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송원재 TV도 저는 가짜뉴스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가끔 오보를 한 적은 있어서 사과를 드리고 교정했습니다. 누구든 오보나 가짜뉴스를 하면 책임져야 합니다. 그게 법치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는 국민의힘은 공당입니다. 거리를 조정해야 합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국민의힘 이 경선 작업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재원이 후보로 예비 후보로 결정이 됐네요. 소위 한국 시리즈 경북도지사입니다. 김재원이 예비 후보로 선출이 돼서 이제 현재 도지사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제 맞대결을 펼칩니다. 이게 지금 당원 70%, 당원 책임 당원으로 꾸려진 선거인단 70%, 이 국민들 여론조사 30% 이렇게 예비 경선을 합니다. 이철우와 경쟁을 벌입니다. 뭐 김재원도 사실은 자치단체장 후보로는 새로운 이 도전은 많이 했지만 새로운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도전했고 최고위원이었고 뭐 이래서 저는 더 새로운 인물, 지금 현직들이 많지 않습니까? 더 새로운 인물로 경쟁력을 갖출 때 민주당을 제압할 수 있다. 대구도 지금 김부겸이 출마를 굳혔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새로운 인물이 예비 경선에서 통과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뭐 김재원이 됐습니다. 당원들의 뜻입니다. 대구입니다. 이 대구를 주호영, 추경호, 다선 의원들을 컷오프시킨다. 제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러면 전략공천, 단수공천을 누구로 하느냐?
뭐 이정현 위원장 이야기가 이진숙을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또 최은석입니다. 그 대구 지역의 초선 의원이죠. 그 기업가 출신입니다. 또 최은석을 생각하는 것처럼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업 출신이 필요하다. 기업가 출신이. 이진숙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충분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다른 대안이 없다면. 그런데 또 최은석 이렇게 왔다 갔다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공천관리위원장이 왔다 갔다 하면 더 복잡해집니다. 오늘 이 장동혁 대표가 경선에 붙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갈등이 더 빚어지면 안 된다. 이 타이밍도 이미 놓쳤습니다. 제가 이 서둘러야 한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한 가지 더 하면요. 이 경쟁력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최은석. 이렇게 되면 이제 경선에 붙입니다. 경선에 붙이면 제가 장담합니다. 이 중진 의원들 됩니다. 50대 50 하면, 당원 50, 여론조사 50 하면, 당원 70% 해도 새 인물이 잘 안 됩니다. 이 중진 의원들이 됩니다. 뭐 주호영이든 추경호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지지율이 낮았습니다. 왜 공천관리위원장이 공천혁명이 어려워지느냐? 당 지도부가 뒤를 받쳐줘야 합니다. 공천관리위원장의 한마디는 지금 뭐 온 곳에 반발입니다. 뭐 무소속으로 나가겠답니다. 뭐 한동훈과 연대하겠답니다. 오세훈, 한동훈, 뭐 이준석과 연대한다라는 목소리입니다.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는 국민의힘 지지율 뭐 별것 있나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이 칼이 무거워지지 못하는 이유죠. 또 한 가지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어서 박형준 부산시장도 오늘 인터뷰에서 혁신선대위를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혁신선대위 이 사실상 장동혁들을 이선으로 물러나라는 겁니다. 혁신선대위를 꾸리고 장동혁은 개입하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아니면 뭐 형식적으로 같이 선대위를 하더라도 이런 식입니다. 당원들의 힘으로 오세훈과 박형준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오세훈, 박형준은 아마 뭐 자체 내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당위원회 통해서, 이 시선대위원회 통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혁신선대위 꾸려서 선거운동 해버릴 수 있습니다. 이 중앙당과 아무 관계없이. 이 어떻게 막을 거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 말씀드린 대로 뭐 유승민이나 안철수나 뭐 한동훈까지 뭐 김종인까지 이준석까지 모두 뭐 이런 식이 되어버리면 이건 뭐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오세훈에 이어서 박형준도 혁신선대위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이냐라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송재TV 댓글을 보면 분통을 터뜨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재명이 도둑놈이 하는 짓을 보면 우리도 뭔가 비상한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지금은 법으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합리적인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론에서 선거에서 이겨야 합니다. 이 방법이 아니고 만약에 서부지법이 난입하는 이런 일처럼 이런 비상한 방법이 동원되면 이재명 계엄 때립니다. 이재명 계엄 때립니다. 헌법 개정보다 더 쉬운 게 계엄입니다. 폭동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싸움을 해 가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유튜브나 정치인이나 누구나 어떤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은 거리 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다 많은 지지를 얻기 위해서. 3월 20일 오후 뉴스 속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